지혜 완성 성취하는 핵심 말씀 관자재가 지혜의 빛 완성으로 깨달음을 성취 선정삼매 들어설 때 존재들의 진실상인 온공한 비춰보고 괴로움을 벗어난 사리자여 이육신의 본성들은 공하여서 육신과 공하나 공과 육신 다르지가 않느니라. 수상행식 작용 또한 그러하네. 사리자여 모든 공한 모양 생겨남도 없어짐도 더러움도 깨끗함도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느니라. 그럼 공하면은 육신 없고 수상행식 작용 또한 없느니라. 눈기 코여 몸과 뜻 육근 없고 형상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법 육경 없고 인식하는 육식 또한 없는 무명 없고 무명다함 없느니라. 늙고 죽음 없으면서 늙고 죽음 다함 또한 없는 고집멸도 역시 또한 없느니라. 지혜 없고 공덕 얻음 없느니라. 왜냐하면 얻을 바가 원래 없기 때문. 보살들은 지혜 완성 의지하여 마음에는 걸림 없고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망상들을 여의어서 마침내는 열반세계에 이르르게 되는 과거 현재 미래 생의 모든 부처 지혜 완성 의지하여 깨달음을 성취했네. 지혜 이르르는 이 주문은 신비로운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 깨달음의 주문이며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헌망하지 않는 지혜 완성 이르르는 이 주문을 설하노니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 샹갓대 보디사파 갓대 파라 갓대 파라 샹갓대 보디사파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 샹갓대 보디사파. 이어서 우리말 발음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발음은 같이 전부 다 큰 소리로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자비 광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혹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그래도 부처님의 삶을 담고자 매일매일 일어나는 생각들의 흐름들을 되돌아보며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수억겁을 내려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들을 참회하며 이 생에서 만난 귀하고 귀한 불법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맹세코 부처를 이루겠습니다. 중생의 업으로 인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이 생에서 꼭 부처를 이루겠다는 서원은 한시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생을 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나는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는 문제에 철저한가를 매일 되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나는 얼마나 청빈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를 매일 되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삿된 음행을 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를 매일 되돌아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생에 임원받은 귀한 인연을 생각하면서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를 매일 되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생각이 미혹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를 매일 되돌아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생에 이 몸 받은 귀한 인연을 생각하면서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월 8일, 15일, 23일, 30일, 육제일에는 5계를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계를 받고 육제일에 5계를 지킴으로써 스스로 불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비광명 충만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올바름에 기준되는 진리법에 기이합니다. 청정한 삶 걸으시는 성가에 기이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계셨습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차례가 체계가 좀 잡힌 것 같다. 두 개 이제 그죠? 이제 지금 여기서 직접 우리가 보는 강의하고 지금 줌으로 들어오는 분하고 이제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깨달음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유정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깨침으로써 우리가 모든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제7식, 그죠? 제6식, 의식까지 지금 기본적인 것 중에 이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첫째 능변, 아레아식.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견성하지 않고 깨치지 않고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아레아식이라요. 단지 이제 우리는 이 아레아식 창고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갖고 칠식으로서 작용해서 의식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내 삶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그러고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생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이 아레아식에 대해서 전번 시간까지 우리는 능변까지 했어요. 그죠? 뭐냐면은 오변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6식이나 7식이나 8식이나 전부 다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오변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촉, 자기수, 상사, 아레아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만화식은 이것보다 더 붙여가지고 7개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백법이라 하는 이것은 전부 다 6식이 전부 다 그죠? 백법이 전부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오변행까지 했으니까 다시 이제 아레아식으로 넘어와서 근본적으로 어떤 그죠? 우리의 의식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까지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바꾸어진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까지 바뀌는데 기여한 분은 0.01%도 안 돼요. 결국 극소수의 몇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데 기여를 한 거라요. 그리고 그 기여한 데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그게 좀 살을 붙인 거고, 또 그 외 70억이나 되는 많은 우리 그죠? 사람들은 그냥 그 열차 뒷칸에 타고 그냥 따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대부분 우리 삶이라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선각자들,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이나 혹은 또 그죠? 이 지구상에 살아왔던 많은 뛰어난 사상가들과 혹은 또 그죠? 과학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꾼 원동력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그죠? 이런 능력에 있어 가지고 천재형이 있고 노력형이 있어요. 그 우리가 천재형이라 하면은 아마 이제까지 지구상에 거쳐간 많은 10대 천재들 꼽으라 하면은
천재형은 10대 천재에 다 들어가지만 노력형은 이 10대 천재에 전부 다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이 지구의 역사를 또 이렇게 그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준 그 사람들에게는 천재형도 있지만 노력형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천재형으로 하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사실 이런 분들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재들이래요. 아마 이 전생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그분 안 되겠나 싶을 정도로 뛰어난 천재들형이고, 이 노력형으로는 우리가 다윈이라든가 렌트겐이라든가, 실제 이 현대 과학을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또 렌트겐이라요. 근데 이 평범한 분의 평생 노력으로 그죠, 우리가 그 연구에 의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발견했고, 지금 우리가 우리 병이 있고 없고 진료받는 모든 이런 엑스레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연구를 제공한 사람이 렌트겐이었어요. 렌트겐은 특허를, 이 엑스레이 발견에 대한 특허를 포기했어요. 포기함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복되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연구를 계속해 가지고 개성해서 더 큰 그죠 연구를 인류를 복되게 하는데 가져오도록 한 사람이 렌트겐이었고, 우리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사람이 누구라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 노벨상. 특허를 갖고 노벨이 그 당시 지구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이 특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갖고 노벨상을 갖다가 제정해서 인류를 끊임없이 향상시킨 또 가장 큰 공로자 중에 한 명이 노벨입니다. 이 노벨이나 렌트겐은, 노벨은 특허를 갖고 세상을 이렇게 복되게 했고, 다윈은 특허를 포기함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복되게 한 사람이라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사람은 이제 다윈부터 시작입니다. 실제 이 아래아식,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이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은 이런 과학적인 이 천재들은 우리의 생명 현상을 따지면은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와 생명이 없는, 우리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그 물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무생물에 대한 연구에 그죠? 이런 천재적인 과학자들의 역할이 컸고, 생명 있는 것들은 어떻게 과연 그죠 작용을 하고, 생명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화되어 왔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는 이 다윈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실제 이 인류 사회에서 새로운 경종을 일으킨 그죠 위대한 이런 사고 혁명을 1859년에 일으켜요.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해입니다. 이 종의 기원 이후로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 하는 책을 펴냄으로써 종의 기원에 버금갈 만큼 그죠 완전 전 세계를 갖다가 센세이션에 빠뜨립니다. 일으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학자이자 저술가였고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출생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옥스퍼드 대학 55년부터 석자 교수로 있었던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그런 책을 펴냄으로써 과연 우리를 이렇게까지 그죠 생명 현상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인간을 이렇게까지 그죠 성숙시키고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만든, 과연 이런 DNA는 어떤 형상을,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 타이틀이 이기적 유전자라요. 결국 살아남은 것은 전부 다 이기적 유전자다. 이 위대한 진화론이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썼고 1976년이 그죠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발표함으로써 유전자에 대한 완전 그죠 결정판을 갖다가 이때 발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도킨스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에 우리가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의해 가지고 1997년에 총균세가 발표됩니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와, 이거는 총균세는
사회적인 유전자의 진화입니다. 왜 서구 사회는 빨리 발전했고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사회는 발전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그죠? 이 제너드 다이아몬드가 1997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그죠? 연구를 하다가 하루는 웬 흑인이 새벽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흑인이 한 명 젊은 흑인이 자기한테 다가오길래 혹시 또 자기를 죽이는가 싶어가 겁을 덜컥 먹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백인들이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발전을 그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 흑인들 처음 아프리카에서 인종이 출현한 것은 흑인들이 먼저 출현했어요. 먼저 출현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고 당신네들은 발전했는가? 이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유전자에 대한 결정판을 갖다가 낸 것이 이 총균세라는 책으로서 아마 우리가 한번 꼭 읽어야 될 책 같으면은 그래도 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온 위대한 그죠 진화론에 대한 찰스 다윈이나 리차드 도킨스나 그죠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책 정도는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 또 뭡니까 그 유키아 그 뭐냐 사피엔스 지은 사람 그 책 정도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은 훨씬 더 그죠 진화론에 대한 나름대로 총정리가 될 겁니다. 한 번은 꼭 봐야 될 책들이라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겠다. 눈이 침침해가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을 보든 두 장을 보든 한번 마음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하는 것이 그리고 1976년 출판되면서 지식사회에 끼친 영향은 바로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했을 때와 흡사했다 할 만큼 완전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은 놀라운 창조성으로 가득 찬 매우 매력적인 진화론이다 라고 그죠 평가를 하고 있어요. 40억 년 전 스스로 복제 사본을 만드는 힘을 가진 분자가 처음으로 원시대양에 나타났다. 바로 생명현상이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약 40억 년 전 스스로 복제 사본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복제할 수 있는 그죠 능력을 가진 능력체가 결국은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거라요. 이 고대 자기 복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사입니다. 이렇게까지 그죠 이제 진화를 한 거라요. 그것들은 멸절하지 않고 그죠 멸절하지 않고 생존 기술의 명수가 되었다. 바로 지금 0.01%도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이 결국은 이 우주를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생존 기술의 명수가 되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몸, 마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아래아식, 만아식, 그죠? 의식 이거 전부 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이라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창조한 것이 결국은 이 복제 능력을 가진 40억 년 전에 새로운 하나의 창조물이 이렇게까지 그저 발전한 거라요.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다.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유전자의 기본적인 성격이 이기적 유전자더라. 살아남았는 것은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중에서 결국은 이기적 유전자라 하는 이 자체가 끊임없이 계속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이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이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의 특색에 의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생존할 수 있는 유전자만 계속 살아남는 거라요. 그것들은 유전자 우리가 DNA라 하는 거죠. 유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의 생존 기계다.
그것들이 만들어낸 생존 기계가 바로 우리라요. 우리가 자동차 만들고 그죠? 뭐 오토바이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했듯이 우리가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듯이 결국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는 유전자가 만들어낸 생존 기계가 바로 우린 거라요. 생명 현상이 있는 생존 기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유전자가 다 만들어낸 거라요. 어마어마한 그죠?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를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원래 이기적이다. 스스로가 그죠? 살아남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아니면은 도태돼 버리고 멸절합니다. 생물의 몸을 빌려 바로 우리 현재 이렇게 이러고 있다. 이 몸뚱이를 빌려 가지고 지금까지 그죠?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를 갖다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불교적으로 6식, 7식, 8식을 하면서 이걸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 거라요. 동물의 이기적 행동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다 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한 이 유전자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자신과 공통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이타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이타적이지. 그러니까 이기적이기 위한 이타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이 유전자는 이렇게까지 살아남았다. 그래 바로 이 유전자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혁명적인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죠? 이제 밝힌 겁니다. 우리가 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어떻게 해서 생명 현상들이 이 물에서 그죠? 태어날 수 있었는가? 결국은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지구가 탄생되어 바다가 생성된 후 지구의 대기에는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오존층이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구에 오존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에 오는 이 자외선이 모든 그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파괴하고 자외선은 생명체가 직접 받게 되면 세포가 파괴되어 죽게 된다. 그리고 직접 자외선을 받게 되면 다 죽게 돼요. 바로 오존층이 생성되기 전에 육지의 생명체가 탄생하여도 자외선으로 인하여 전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외선은 물을 통할 수 없다. 물을 못 통하는 거라요. 그래서 왜 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탄생했는가? 물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자외선을 피하고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속입니다. 그래서 탄생 초기의 지구에서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단백질의 합성에 의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생명체가 바로 바다에서 물에서 최초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DNA의 작은 물리적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DNA 작은 조각에 그죠?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시 수업에서 그랬듯이 그것은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하나의 특별한 DNA 조각의 모든 복제물들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그 복제물이 결국은 이 DNA다. 원할 때 언제든지 신뢰할 만한 용어로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부정확함을 안 후에라도 유전자가 의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을 다른 거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 유전자라 하는 것은 의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래아식이라든가 만화식이라든가 이 의식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변행 있잖아요. 촉, 자기, 수상사 하는 이 개념이 자기 의지를 갖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라요. 이런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유전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유전자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촉, 자기, 수상사라 하는 이 능력이 유전자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른 거로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품은 그대로 그죠?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름이야 지멋대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유전자, DNA, 그는 이거 이름만큼 대단한 이름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즉, 개개의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유전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유전자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풀 속에 그 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 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는 이 노력 때문에 전부 다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결국은 이 유전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의 수를 결국은 복제를 함으로써, 그죠?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함으로써 그 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는 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를 바탕으로 모든 생명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윤회라 하는 이 개념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유전자에 대한 이 개념과 거기서 전부 다 상통하는 거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결국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에서 전부 다 도출된 것이다. 개개의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장소인 몸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행하고 있다. 결국은 이 몸이라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 몸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지탱되게 하는데 DNA 프로그램이 그죠? 전부 다 작동을 해가 이 몸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그래서 이 몸 속에 있으면서 이 몸을 갖고 이끌어가고 유지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전자가 다수의 다른 개체 내에서도 동시에 존재하는 분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죠?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생명체에 결국은 이 말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은 동시에 존재하는 분산된 존재. 실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각각 다른 나지만은 실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좀 더 뿌리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부 다 같은 하나 속에 다 같이 존재하는 거라요. 동시에 존재하는 분산된 존재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에게는 동시에 존재하는 분산된 존재라는 공통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라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회의 개념이라든가 모든 생명체에게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전부 다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 하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유전자 속에 전부 다 갖고 있는 성품들이다. 유전자가 남의 몸 속에 앉아 있는 자기 복제까지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남의 몸 속에 있는 자기 복제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자비라 하는 이 힘이 기도를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능력이 다른 생명체에게도 끝까지 그저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이 남의 몸 속에 있는 자기 복제물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체의 이타주의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개체의 이타주의. 나와 다른 개체도 전부 다 자비에 의해 가지고 이익되게 하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유전자의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이기주의에서 전부 다 생겨난 것이다. 이런 이타주의도 다른 생명들을 이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유전자 자체의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성품을 알면은 자비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다. 하나라 하는 것을 인식해 버릴 때는 이 자비라 하는 느낌이 온 전체에 똑같이 나에 미치는 그 자비가 모든 생명체계에 공동으로 같이 미치는 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전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한 그
살아남기 위한 개념에서 본다면은 그는 또 이기주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타적 유전자. 초록색 수염. 이건 초록색 수염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염은 어떻습니까? 검은색입니다. 초록색 수염하는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구별되는, 확실하게 틀리는 겁니다. 그죠? 초록색 수염과 같은 자의적 표시, 다른 것 확실하게 구별되게 하는 이 자의적 표시를 한 유전자가 다른 개체 내에서 자기 복제를 인지하는 것. 초록색 수염을 갖고 있다 하면은 다른 데서 복제하더라도 초록색 수염이니까 확실하게 구별돼 가지고 표현됩니다. 그래 표시가 된다 그거라요. 일반 복제라 하면은 자기가 복제한 건지 다른 생명체에서 복제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은 초록색 수염과 같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라면은 이런 그죠? 다른 개체 내에서 복제를 하더라도 초록색이 나타난다면은 자기의 복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복제를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즉 뭐냐면은 다른 생명체 속에 초록색 수염이 나타나면은 그 자기 복제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그죠? 방법일 뿐이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 수염과 같이 이런 이타적인 유전자를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초록색 수염과 같은 이렇게 표시가 다른, 표현이 다른, 우리한테 구별이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타적 유전자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있을까? 특히 직접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타적 유전자의 소유주는 단순히 이타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즉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그죠?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이타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로서 바로 이것은 이타적 유전자가 우리한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유전자라, 자, 이 설명에서 결국 유전자라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라야 살아남았고 또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 이기성밖에 없다면은 이거는 그냥 그저 멸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게 결국 우리가 70가지를 이해할 때는 전부 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죠? 아직과 아해밖에 없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넘어서고 나면은 전부 다 이타적인 행위, 자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 이타가 있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제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이기가 바탕이 돼가지고 살아남았지만은 이기의 그 기본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타다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들을 살리게 하는 이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전자가 자기 몸에게 A가 물에 빠진 자를 건지려다가 오히려 빠지면 그죠? A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물에 뛰어들어 건지려고 했는데 자기가 빠져버렸어요. 뛰어들어 A를 구하라. 그럼 이 우리 유전자가 또 그저 지시하기를 뛰어들어가지고 구하려고 했던 A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유전자 풀 속에서 이거는 분명하게 살아남고 번영할 것이다. 즉 뭐냐 하면은 이제 이타적인 유전자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라요. 분명히 A는 뭡니까? 누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이거는 A라 하는 이타적인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볼 때 뭐냐면은 이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자기도 빠져버렸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저 사람을 구하라 하는 A를 구하라. 또 빠지면 뛰어들어 또 A를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누군가가 그죠? 이 유전자가 했다 하면은 이 유전자 풀 속에서 분명히 이
A를 구하라 하는 이거와 뛰어들어 물에 빠진 자를 구하려고 했던 A 유전자, 이것들은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이타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생명들을 갖다가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바로 이런 이타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결국은 우리의 이 성품 속에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유전자의 성품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는 이것을 결국은 좀 더 우리가 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타성을 갖고 있다. 바로 우리 본래 성품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살아오는 것은 전부 다 말라시게 이해해 가지고 내만큼의 음만큼의 이 몸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본질은 이타다. 본질은 자비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이 모든 생명체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그죠 살아남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기적이면서 이타성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우리의 생명 현상에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거다. 우리 인간들은 46개 그죠 23상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인류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어떤 종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시대에 살아갈 그죠 이 DNA를 가진 이 유전자의 어떤 생명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죠 발전하고 진화된 상태에 존재한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예의도 없고 이건 뭐냐 우리 기준입니다. 예의도 없고 뭐도 모르고 한다고 우리는 계속 그죠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 젊은이들이 저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이 제대로 유지되겠는가 걱정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7,000년 전에 돌비석 연구해 보니까 거기도 뭐냐면은 말세다. 젊은이들이 그죠 노인들 말도 안 듣고 7,000년 전에 노인이 생각했던 젊은이들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이들이나 똑같이 항상 위의 세대는 밑에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거는 뭐냐 우리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인류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죠 발전해 가고 있다. 얼마나 앞으로 그죠 이제 실제 우리가 수행했던 모든 것들을 훨씬 더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요. 우리가 여러의 노력을 했다면은 앞으로 세대들은 그죠 한 40%만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했던 노력만큼 그죠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염색체는 지금 이 생명 설계도 게놈 지도가 전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염색체는 10번 염색체다. 개성을 다루는 염색체는 11번이다. 자유의지를 다루는 것은 22번 염색체다. 유전자 해석을 통해 인류의 기원이나 진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지성, 심리학의 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고 훨씬 더 그저 우리가 어떤 염색체가 발달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염색체 연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갖다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죠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게놈지들을 이 지구 역사상 그죠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였던 단세포 생물의 게놈 지도를 1997년에 다 풀었어요. 처음으로 그죠 단세포 생물의 염색체를 풀은 것이 1997년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죠 기록할 날 중에 하루라요. 그때 풀고 보니까
그 단세포 생명체가 45억 년의 역사를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했던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뭐 눈에 뭐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한 생명체가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왔던 그 흔적의 삶의 흔적을 DNA 조사해보면 다 나타나는 거라.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도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 지금 다 푸는데 돈 얼마 내놔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한 돈 100억 주면 다 풀어줄게 걔가 누가 100억 주면은 그 사람 그저 전생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쭉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라요. 지금 그까지 다 풀어져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능변, 첫 번째 능변, 그죠? 이 아레아식, 초아레아식, 이숙 일체종. 바로 첫 번째 능변식은 아레아식이다. 그리고 이숙이고 일체종자다. 아레아식이고 이숙식이고 일체종자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DNA에서 봤던 생명의 근본 뿌리다. 이기적이면서 이타성을 갖고 있는 이 뿌리가 그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청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죠? 근본적인 그 성품이 바로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숙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체 종자식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계략적으로 쭉 전부 다 한번 봤는 것인데 지금 제7식, 제6식 하면서 이제 제8식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고 이제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8식과 6식과 7식을 다 봤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강론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아레아라고 부르는 식이 바로 아레아식이다. 아레아라고 부르는 식, 이게 바로 우리가 아레아식이고 이 아레아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가 바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무언가를 넣어두는 고가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있는 것을 넣어두는 곡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곡간이 바로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종자식. 이 생명을 이끌어가고 그저 키워나가는 모든 일체종자가 전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데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체종자식이다. 그리고 집착에 대해서 아집을 일으키게 하는 집착의 대상이 또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만화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죠? 모든 것들의 내가 행해왔던 업의 그 덩어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의 대상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모든 사상을 산출하는 종자, 일체 종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종자. 이것이 변하여 특수한 심적인 힘을 나타내는 아레아식이 되었다. 이 식물의 종자하는 것, 종자라 하는 것이 뭡니까? 뿌리만 오면 싹이 터가지고 모든 생명체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모든 생명체를 나타내듯이 바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왜 일체 종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내가 행해왔던 모든 업이 바로 이 곡간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부딪히면은 바로 경계를 일으켜 가지고 전부 다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바로 일체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식물의 종자라 하는 여기에서 유래해 가지고 아레아식이라 하는, 그죠? 이름을 만들게 됐다. 모든 사상은 심층적 심활동과 표층적 심활동의 상호 인과관계 위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그죠? 이런 우리 일으키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심층적 우리 마음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제7식, 제8식에서 일어나는 심층적 심활동, 표층적 심활동. 그죠? 우리 의식, 이런 것의 상호 관계의 인과관계 위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타나고 성립한다. 현재의 재현상을 산출하는 존재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산출할 수 있는 종자가 여기에 들어있다. 미래세의 다음 생에 나를 또 형성하는 종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미래세에 내가 어떤 몸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세 그죠 인과설에서 이 현생의 삶은 하나의 단독된 삶이지만은 이 삶 속에는 과거 전생의 삶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삶도 똑같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그죠 연계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이 생에 공부해야 되는 이유, 죽다 깨어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부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공부밖에 없다. 공부를 해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레야식이고 이숙식이고 일체 종자식이라 했을 때, 아레야식은 능장이고 소장이고 집장이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전부 다를 갖추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아레야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숙식이다. 과보로서 세상을 바뀐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다르게 읽는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 우리 박쌤한테 돈을 1,000,000원 빌렸다. 그러면 내가 돈 1,000,000원 빌렸는 것이 다음 생에 내가 돈 1,000,000원을 갚아줄 때 돈 1,000,000원을 갚아주느냐, 이숙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읽는 거라요. 그렇게 내가 거기에 대한 행위를 다음 생에 보답할 때는 돈 1,000,000원에 해당하는 다른 거로 보답을 하는 거라요. 내가 부동산 장사를 해가 땅을 1,000,000원 이상 이익 보게끔 그죠? 그 땅을 사가 이익 보게 한다든가, 누군가가 그죠? 어떤 이런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전생에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과보의 덕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라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숙식이다. 전부 다 다르게 읽어요. 내가 행한 인과 응보라 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르게 읽는 것이 이숙식이고, 일체 종자식이다. 원인으로서 채상.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생에 전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 종자식이라 하고 이숙식이라 하고 아레야식이라고 이름한다. 실제 그죠? 요 나무는 육식, 우리 의식이라요. 이 현생에 내가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이 나무로 나타난다면은 이 나무를 나타내게 하는 근원은, 뿌리는 요 만화식입니다. 그죠? 이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만화식과 작용을 해가지고 나타내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은 요 만화식의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현재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요. 됐습니까? 그런데 요 만화식 속에 아레야식이 딱 그죠?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레야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레야식을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을 결국은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업장의 총체인 이 만화식에 의해 가지고 현재의 내 삶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근데 견성한다. 본래 성품, 다른 게 아니라 아레야식. 물들기 전에 저장 창고에 그죠? 해당하는 요 아레야식을 보는 것이 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만화식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만화식은 그냥 우리가 이거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를 뚫고 들어갈 만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참선을 한다든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거라요. 우리 산을 판다고, 자, 산 중간에 지금 금이 들었어요. 그 금을 캐내려고 하면은, 그죠, 사부로라든가 곡괭이라든가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는 도구라요. 그래서 이 생에 어떤 공부든 집중을 하고 위파사나를 하는 것만큼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공부의 근간은 전부 다 위파사나와 사마타라 하는 것이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한다 하는 것이 이먹고 한 생각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파고 들어가는 작업이라요. 그러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걸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라요.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아래야식하고 접촉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견성하는 순간이라요. 생각을 한 군데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터져요. 터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만화식을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요 그림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우리의 평생 삶은 요 만화식에 의해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도인들은 이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아래야식하고도 통해 있는 거라요. 요 뚫고 들어가 놓으면 우리 아래야식하고 통하겠듯이, 그죠? 그러니까 물들기 전에 본래 성품을 그냥 써먹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물들은 것만 써먹어요. 물들어 있는 걸 전부 다 써먹는데, 물들기 전에 본래 성품을 써먹으니까 바로 우리가 도인들이 무 걷는 거나 우리가 무 걷는 말은 벌써 하면 무게가 다른 거라요. 우리는 무가 뭐다? 만화식에서 나온 답이고, 이 도인들은 아래야식에서 나온 답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뭘 깨뜨리자? 이 만화식을 깨뜨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이 길로 다니고 도인들은 이 길로 다니는 거라. 공부해가지고 이 길로 다니는 도인이 되자. 이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생에서 내가 왜, 그죠? 위파사나나 사마타나 모든 형식의 공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부 다 두 가지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죽으라고 연불을 한다. 죽으라고 연불을 하는 것은 위파사나다 사마타다. 어디 가까워요? 뭐라요? 죽으라고 연불을 하는 건 사마타 쪽이죠. 그런데 우리가 견성하려고 하면 사마타만 해서도 안 되고 위파사나만 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 다를 다 해야 돼요. 경전 열심히 본다. 이거는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어디에 속한다? 이거는 위파사나에 가깝죠. 경전을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뭔지 풀어보고, 이거는 뭐냐면은 위파사나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또 이것은 한 생각에 몰두한다. 결국은 두 가지 다를, 경전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다가 가능한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든지 두 가지 다의 힘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아래야식에 연결된 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다. 불가지, 집수, 그죠? 처료, 상여초. 집수, 처,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처, 기세간, 료, 요별작용. 그죠? 집수, 처, 료. 이 요별작용을 감지하기 어렵다. 불가지, 알기 어렵다. 그 다음에 항상, 상, 여촉, 항상, 촉, 자기, 수상사. 촉, 자기, 수상사와 상응, 유사수. 그죠? 자기, 촉, 자기, 수상사의 심소와 상응한다. 오직 유사수, 사수일 뿐이다. 여기 바로 우리가 제8 아래야식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수, 기세가 요별작용을 감지하기 어렵다. 우리 의식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 제8 아래야식은 이런 기세가 요별작용, 이 집수하는 것들을 감지하기 어렵다.
모르는 거라요.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것이, 성품을 본다 하는 것이, 아레야식을 본다 하는 것이 감지하기 어려운 이거를 갖다가 감지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레야식을 본다 하는 말이고, 결국 아레야식을 본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끝도 없이 그죠? 집중시켜가지고 깔아앉히다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 미세한 흐름, 보이지 않는 흐름이 보이는 거라. 그게 견성이라. 정확한 견성의 개념은 우리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레야식하고 이 맞닿는다 하는 이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별 작용을 감지하기 어렵다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실선보다도 더 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한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 소리가 막 시끄러울 때는 우리 옆에서 같이 아무리 떠들어도 뭐 잘 안 들려요. 그렇지만은 조용한 밤에 바람만 싹 불어도 바람 소리가 들리죠. 이 지금 시끄러울 때는 뭐가 아무리 흔들거리고 뭐 해도 잘 안 들리던 것이, 이 세상이 다 잠에 들어 고요할 때는 바람 소리 하나 하더라도 뭐가 움직여도 다 보여요. 제8식 아레야식이 보인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정막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깊이 정막에 드는 거라요. 그러다 보면 뭐다? 조만한 하나의 흐름도 전부 다 감지되는 거라요. 그게 바로 제8 아레야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눈에 이제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직 사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오수입니다. 이 오수라 하는 것은 호수 아니면 낙수다. 고통스럽거나 즐겁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수.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저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수. 이게 바로 아레야식의 성품이라요. 사수다, 사수. 여기에는 아무런 감정의 흔적이 없다. 이것이 단지 올라와가 작용을 하면은, 그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할 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오로지 사수일 뿐이다. 생명을 유지하고 자연을 만들어내는 이 아레야식이다. 그리고 이 식은 유지되는 것과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각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인식작용.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유지되는 것과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각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인식작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동원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는 거라요. 이게 아레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레야식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라요. 공부하자 하는 것이 아레야식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야식의 대상은 내적으로는 유지되는 것, 그죠? 내적으로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쪽은 그것이 존재하는 장소다. 유지된다 하는 것은 아부다나, 이게 바로 뭐냐? 집수. 그죠? 유지되는 것에는 육체와 종자가 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들어있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라요. 그걸 갖다가 보관하려고 하니까 이 육체가 있어야 되고, 이 육체 속에 그 종자가 보관되어 있는 거라요. 이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는 항상 뭐다? 이 육체와 종자를 동반한다. 이 육체와 종자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심작용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부처가 되는가? 육체와 종자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적당하게 육체와 종자를 전부 다 갖고 있는 성숙된
생명체가 바로 뭐다? 우리 인간이 최고인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천상 뭐가 없다? 종자가 거의 99.9%고 육체는 0.1%도 안 되는 거라요.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지옥은 맹토같이 육체를 원만하게 갖추고 있는 것은 인간과 그죠? 축생과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지만은 다른 것에는 육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종자 중에는 성품이 나쁜 종자, 성품이 좋은 종자, 싸움 잘하려고 하는 종자, 천신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그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자의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 육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인식하는 능력체인 감각 기관을 가진 육체, 근을 갖는 신체다. 육체를 갖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근을 갖는 신체가 육체다. 근이 뭐라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게 바로 그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를 갖고 있는 몸뚱이가 육체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육체만 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덩어리만 있다 해가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을 갖고 있는 신체라야 육체다. 아레야식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종자다. 이것 두 개가 바로 아레야식의 기본 성품들입니다. 장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서식하는 자연계, 아레야식의 인식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자기와 세계가 모두 이 마음의 표상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우리의 주관적인 관념론에 의해서 이 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라요. 가정하는 거고. 처음 유식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가정하고 전부 다 출발한 겁니다. 우리 아레야시라는 것은 심층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죠 지각할 수 없는 심층시입니다. 지각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인식작용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인식하는 거라요. 바로 이것이 이제 견성하는 겁니다. 아레야식의 인식작용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따위의 시각과 달리 거의 지각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다. 그래서 아레야식을 심층심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각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것으로도 그저 우리는 지각할 수 없다. 이 아레야식에는 언제나 동반되는 5가지 심작용이 있다. 바로 언제나 촉지와 의와 활동과 감수와 구상하는 것이 촉자기수상사. 우리가 그 연구 잘하는 것이 그죠?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을 공부하고 견성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견성이라 하는 것이 쉽다 하는 것이 전혀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뭐 알고는 안 돼도 이것이 견성한 건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유식 공부를 하고 나면은 뭐를 깨달아야 견성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죠? 방법론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라요. 심과 심소라는 2가지 마음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작용에는 심이라 하는 마음작용과 심소라 하는 이 2가지 마음작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럴 때 이 심이라 하는 것은 사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이 심이다. 심소는 그 같은 사물을 차별적 내지 분석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하는 작용이 심소다. 그러니까 심은 촉자기수상사가 심입니다. 자, 우리 촉자기수상사만 여기 이제 심이고, 심소는 우리 만화식, 의식, 제6식이 갖고 있는 많은 심소들, 그것들이 결국은 촉자기수상사와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분별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심작용밖에 없으면은 사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요작용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심소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불자를 봤을 때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심소하고 작용을 하는 거라요. 내 저장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 업하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분별을 딱 하는 거라요. 내가 그저 과거에 저 그림을 저 불자 쓰는 사람이 누구라 하는 것을 내가 한번 그 전에 그림을 저 글씨를 봤다면 어느 스님이 저 글씨를 썼구나. 그저 작용해가 내가 알아냅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림에 글씨에 조예가 있으면은 저거 잘 쓴 것이다 못 쓴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라요.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심소작용과 작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레야 시계에는 언제나 동반되는 5가지 심작용밖에 없다. 아까 우리가 했는 촉, 자기, 수상사. 바로 이 자기라 하는 것이 이 생명체 속에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대상을 볼 때 내가 대상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내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 했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내 귀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이 귀의 작용이 소리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자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 자기가 우리 육근을 형성했을 때는 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작용이 나에게는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외부 현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다. 그죠? 마나스카라 그는 이 자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구체적으로 활동시키고 마음을 어느 일정한 대상에게로 향하게 하는 작용이 바로 자기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로 나아간다. 나아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촉. 눈이 글씨하고 부딪히는 거라요. 눈이 부처님하고 부딪히는 거라요. 눈이 TV 탤런트 여는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라요. 그 다음 분별하는 거라요. 수는 감수작용이다. 고락사를 인식하는 감수작용이 수다. 상은 수상삭할 때 상은 이것은 청색이다 저것은 황색이다 등의 대상의 특수성 내지 특질을 인지하는 지각적 작용이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업 속에는 세세생생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으로 다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의 얇은 하나의 얇은 판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전생에 내가 감을 먹어봤다. 그럼 감을 먹어가지고 감 맛을 내가 인식한다면은 그 감 맛이 하나의 얇은 필름판에 찍혀가 내한테 딱 저장되어 있는 거라. 수억 급을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 얇은 필름의 판과 같이 그렇게 그 많은 슬라이스가 전부 다 내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상으로 저장되어 있고 또 우리의 이 능력 중에 뛰어난 능력은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고등동물에게는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만들어냅니다. 경험한 것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것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4.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의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라요. 이것만 있으면은 저장 창고가 없어. 여기는 저장 창고가 없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촉자기 수상사로 끝나버리지 이것은 어디에 저장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레아시계밖에 없어요. 제7식은 이 작용을 하더라도 저장 창고 심소가 있어요. 제6식도 이 작용과 더불어 심소가 다 있습니다. 심소하고 전부 다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반응을 나타내요. 근데 아레아식은 심소가 없기 때문에 요 작용으로만 일어났다가 요 작용으로만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아레아식은
촉자기수상작하는 것은 촉지는 발생 기능적 심작용으로서 여러 가지 심작용을 일으킨다. 나아가가지고 부딪히게 하는 작용입니다. 감수는 정적 심작용으로 집착을 일으키고, 구상은 지적 심작용으로 언어를 발생시키고, 의지는 의지적 심작용으로서 행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요 5변행으로만 모든 것들로 전부 다 그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무부무기다. 그죠? 무부무기다. 이것은 무부무기고, 촉등도 역시 그러하고, 항전 여폭류고 아라한 위사. 항상 유전하는 것이 폭포수 같고, 우리의 중류의 흐름이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폭포라 하는 건 뭡니까? 연결대가 끊임없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못 벗어나요. 항상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끊는 작업이 견서이라요. 아라한 위에서 버려진다. 바로 우리가 아라한과를 터득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중류가 끊어지고 없어진다.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라한과가 까위를 터득해야 결국은 그죠? 견성을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부무기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품을 덮어 가리거나 방해하거나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등의 아무런 작용이 없다. 무부다. 덮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부. 덮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기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냥 무기다. 무부무기다. 제8식은 무부무기고, 제7식은 뭐라 했어요? 유부무기라 했죠. 그 다음에 6식은 선이고 악이고 무기입니다. 제7식은 유부, 더러움으로 덮여 있는 무기라요. 나타나지 않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요. 그것이 이제 나타날 때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자, 뭐 그 앞에 다 설명했는 거 똑같은 거고, 아까 여기서 무부무기다. 그죠? 선도 더러움으로 덮여 있지 않으며 선으로도 악으로도 기별되지 않기 때문에 무부무기고, 제7식 만화식은 유부무기다. 더러움으로 덮여 있으나 선악으로 기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부무기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그것은 아레아식은 폭류처럼 흐르면서 존재한다.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폭류처럼 흐르면서 존재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이 연이어서 새로운 물을 흘러가게 하면서 하나의 같은 강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듯이, 알레아식도 찰나로 생에서 멸해가면서 계속 부단히 상속해가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폭류처럼 흐른다고 이야기한다.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다 하나의 단편이지만 이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연속된 것 같이, 그죠? 연속돼서 흐른다. 그래서 아레아식은 어디에서 수행 과정을 통해서 멸해지는데, 아라한, 번뇌를 죽였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세간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한다. 바로 아라한 위를 터득해야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레아식이 소멸한다. 이 소멸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겁니다. 뭔가 그 미세한 흐름을 내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8식에서는 바로 심소법 변행 5개밖에 없다. 그죠? 바로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작용밖에 없고, 우리가 만화식이나 이 6식은 이렇게 많은 심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또 이 저장된 걸 갖고 우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표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8식 아레아식도 봤고, 6식도 7식도 이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이런 심소의 많은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심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부해가지고 없애고 또 공부해가지고 정장시키고 하는 것들이 그죠? 우리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8식 아래아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